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실 시간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정말 껑충껑충 뛰어가던 주식시장이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코스닥은 오른 것도 없는데 좀 다소 크게 내렸고 코스피는 이만하면 좀 쉬어갈 만했다 하는 순간에 또 적당한 간격만큼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2% 정도의 약세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래도 장중 낙폭을 생각하면 좀 돌려놓으면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요즘 주식시장에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길 원하는 그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80대 어르신부터 미성년자까지 모두 일제히 주식계좌 투기 열풍이 지금 몰아닥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내가 있는 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동원해서 은행 돈까지 끌어다가 주식시장에 밀어넣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40조 원에 돌파했다는 뉴스 최근 전해진 바 있습니다. 그런 돈이 오늘 얼마만큼 시장에 들어왔을까요? 기다리던 한 2%대의 지수 조정, 그리고 기다렸던 반도체 종목들의 살짝 하락세, 이를 기회 삼아서 오늘 많이들 매수를 하셨을까요? 너무나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외국인은 팔고 나가는 가운데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오늘 한 템포 쉬어가는 장에 들어온 개인들의 판단은 옳은 것일까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픽 다음 이슈는요. 삼전닉스가 오늘 쉬어갔잖아요. 말 그대로 쉬어갔습니다. 하이닉스요. 낙폭 키우고 있는 코스피 움직임 속에서도 낙폭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쉬어가는 가운데 그래도 이들이 좀 천천히 더디게 간다면 어마어마한 매개가 다른 쪽으로 집중될 거 아닙니까? 순환매가 당연히 일어날 것이고 어제는 피지컬 AI, 광통시 이런 쪽을 눈여겨봤었는데 다음 타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달의 위원 박태준 위원과 함께 하는 날입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가 이제 8전선을 향해 가고 있는 와중에 오늘은 웬일로 쉬어갑니다. 2% 하락이었지만 크게 시장 참가자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이때다 하면서 그동안 모아놨던 나머지 총알을 확 쓰는 그런 분위기가 장중 내내 포착이 되더라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 매수 규모가 7조 원이 넘어갑니다. 거의 8조 원 가까이가 됩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을 이달의 위원님께 먼저 챙겨드릴 건데요. 위원님, 요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어제 뉴욕 증시를 보면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면서 AI, 테크 위주로 또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죠. 시장은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매도 우위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수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반도체 투톱이 지수를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일 JP모건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평가와 또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에 대한 목표치를 10,000포인트까지 또 설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일 장중에 급격한 투매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국내 증시는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여전히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강세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블 장세를 논한다라는 것은 좀 시기상조로 보여지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히 외국인과 개인의 매매 동향만을 놓고서 우리가 고점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향후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버블 장세에 진입을 한다라면 그 상승은 늘 그래왔듯이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길고 또 강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비롯한 현재 시장 주도 섹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홀딩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땡큐하고 또 그동안 매수 관점으로 보던 섹터나 종목들을 모아가시는 그러한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JP모건의 코스피 10,000포인트에 대한 근거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재평가였죠.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외국계 증권사라든가 국내 증권사들이 반도체 투톱에 대한 그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은 이 컨센서스 상향 조정에 따른 목표가 상황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멀티플 리레이팅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포워드 PER은 5배 수준이고요. 타겟 PER을 10배만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현 시점 대비 여전히 높은 기대 수익이 기대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AMD가 차세대 2나노 중앙 처리 장치 생산 파트너로 삼성전자를 낙점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다가 금일 또 조정이 나왔죠.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분들은 오히려 반가운 조정이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상승 열어놓고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대차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목요일에 본방송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섹터를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장주로 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양산형 아틀라스를 공개한 이후에 현대차 그룹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죠. 금일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장중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또 반도체 투톱이 흔들리는 사이 또 지수를 방어해주는 그런 현대차, 현기차 그룹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차트 바로 보시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에 본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즐겨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 가져보실 수 있는 구간인 만큼 계속해서 추적해 보시자라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이어서 최근 또 현대차의 상승세가 또 다시 불이 붙으면서 관심권에 넣어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요. 이달의 위원님의 시각 또 챙겨봅니다. 어제 박대준 위원께서도 또 현대차에 대한 말씀도 주시기도 했는데요. 이외에 뭐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챙겨야 할 포인트들 점검을 하면서 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아울러 주세요.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뭐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아까 퍼모 얘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화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투자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B2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고요. 조금 전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통장 마통 40조를 다시 또 돌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년 4개월 만이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이 고객 예탁금도 늘어나고 있고 또 일일 평균 거래 대금, 일일 거래량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B2라든가 또 신용 융자 잔고 이런 것들도 사상 최고치로 그냥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어제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전인 미답이다. 우리가 현재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지수대와 가격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뭐 마이너스 레버리지라든가 신용장고는 늘어나기 마련이고요. 또 고객예탁금 역시도 같이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물론 빚을 내서 투자한다라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들이 절대 금지 사항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식이 아무리 확실한 어떤 전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레버리지를 활용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좀 치르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강세장에서도 항상 이런 비투가 좀 늘어났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고객예탁금이 증가하는 것처럼 신용장고도 같이 올라갔고요. 또 대차장고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특이한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고점 징후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뭐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좀 많다라고 보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투자자, 특히 겁을 많이 먹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잦은 매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포지션을 길게 가져가셨던 분들은 지금 세 자릿수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도 꽤 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3월달 조정을 피했었고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조정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종목을 자주 교체하고 또 현금 보유를 좀 길게 가져가는 이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잦은 매매를 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좀 포모를 좀 많이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도 그런 기사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 올 들어서 지금 다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연령층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좀 높다. 그렇죠? 어제 70대가 뭐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그런 평균 수익률을 얻었고 20대가 100만 원 조금 넘는 그런 수익률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 자체는 매매를 자주 했던 이런 젊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매매를 하지 않고 좋은 종목을 좋은 포인트에서 매수를 해서 끝까지 들고 가는 그런 어떤 전략, 긴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좀 고령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좀 수익률이 좀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뭐 많이 올라서 일단 팔고 보자. 또 현금화를 좀 해야 된다, 조정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서 우리 이달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정도로 우리가 좀 해석하시면서 여전히 우리가 좀 더 조정을 받게 되면 우리가 좋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어떠한 매기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도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본다면 아직도 우리는 좀 멀리 더 높이 바라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군들 저는 신고가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 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도 좀 언급을 해드렸던 이 현대차 그룹주 한 두 종목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인데요. 현대모비스가 최근 이번 주에 역사적 신고가를 어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관점에서 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은 고점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스타트가 됐다. 역사적 신고가를 오늘 60만 7천 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바꾸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시동을 걸고 다시 한번 출발할 기세를 보여주고 있다. 어제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지금 단기 투자 주의 종목으로 좀 편입이 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오늘 거래를 줄이면서 강한 하방 경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종목군들 주목을 계속해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모비스의 현대 오토에버까지 어제 시장에서도 관련한 말씀을 계속 이제 주고 계셨어요. 크게 이제 관점 뭐 하루 지났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전닉스 이 흐름이 뭐 끝이 아니다라는 부분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여서요. 이달의 위원님, 하지만 사고 싶은데 이 손이 안 나가는 거 어쩌합니까? 진작에 샀었어야 되는데 이미 너무 늦었거든요. 오늘 사고 싶죠. 오늘 사고 싶은데 하이닉스가 180만 원. 와, 이거는 뭐 내가 한 주를 살까 두 주를 살까 이런 생각으로 막 화가 나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쉴 때 다른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려서 조금은 더 좀 크게 수익을 볼 만한 쪽은 없을까 계속 머리를 굴리게 되는데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주신다면 어떤 쪽 보고 싶으세요? 네. 금일시장 반도체 투톱의 조정으로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은 가운데 지수를 방어해 준 그러한 종목을 찾아본다면 코스피에서는 LG전자와 삼성전기를 꼽을 수 있겠고요.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과 리가캠 바이오를 꼽아볼 수 있겠죠.
우리가 반도체 성격이 강한 삼성전기를 제외한다라면 코스피에서는 휴머노이드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제약 바이오가 지수 방어에 나섰다라고 해도 무방한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에서 수급이 흘러나온다면 그 반도체 섹터에서 흘러나온 수급을 받아줄 섹터가 존재를 했었죠. 하지만 올해는 반도체 섹터가 우리나라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반도체 섹터에서 흘러나온 이러한 수급을 받아줄 섹터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죠. 뭐 온전히 받아낼 섹터는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찾아본다라면 저는 네.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피지컬 AI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 목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오는 6월 돌아오는 소프트뱅크의 보선 다이나믹스 풋옵션 기한과 또 하반기 테슬라의 옵티머스 양산 그리고 7월에는 미국의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 발표가 있고요. 또 8월에 보선 다이나믹스의 RMAC 로봇 훈련소 개소 등 이러한 피지컬 AI에 대한 일정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반도체 섹터와 함께 이렇게 코스피 10,000포인트를 주도할 섹터를 꼽으라면 피지컬 AI 쪽을 관심 있게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종목을 바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오토에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동사는 현대차 그룹의 ICT 전문 계열사죠.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차세대 로보틱스의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위치한 현재 스마트 팩토리의 로봇 제어라든지 관제, 유지 보수, 뭐 이러한 트레이닝 업무 이러한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번 양산형 아틀라스 공개로 인해서 동사가 향후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개발과 또 이러한 운영을 맡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도 또 대장주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차트 보시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정말 시총이 큰 종목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관심주로 드리면서 단 5거래일 만에 또 상한가를 가는 이런 달달한 또 수익을 맛볼 수가 있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이후에 견조한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라면 여러분들이 50만 원까지 좀 열어놓고 계속해서 추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라캐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라캐스트는 다이캐스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나 휴머노이드 로봇의 고정밀 부품을 또 개발하고 또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이죠. 국내 다이캐스팅 기업 중에 마그네슘을 다룰 수 있는 기업은 5% 정도에 불과한데 동사는 독보적인 초경량 마그네슘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 만큼 앞으로 성장성이 주목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폭발적인 수주 증가로 인해서 생산 능력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 시장 확대에 대비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바닥을 잡아주고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음봉이 나왔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가에 공략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두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피지컬 AI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이 두 종목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박대준 위원님과도 결이 이제 비슷하십니다. 지금 이달의 위원님께서 주시는 두 분의 시각이요. 박대준 위원님의 말씀도 또 마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도 어제 계속 동일한 비슷한 시각을 계속 비춰주신 바 있습니다. 삼전이 쉬어갈 때, 하이닉스가 쉬어갈 때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할 쪽. 동일하게 피지컬 AI 이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그렇죠. 뭐 시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사실 좀 귀하죠. 계속해서 지금 오늘도 수조 원대 매도를 하고 있고, 최근 이번 주 들어서 하루에 뭐 많게는 6조 원, 뭐 7조 원 이렇게 매도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만, 그래도 유일하게 매수하는 그런 섹터들이 있었는데 바로 현대차그룹, 특히 로봇 섹터, 피지컬 AI에 대한 매수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투톱이 숨고르기 과정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다시 한번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버티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섹터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로봇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중에서도 현대차 그룹의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종목군들일 것이다. 여기에 한마디 더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지금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적인 어떤 괴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하는 대신에 코스닥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이 어떠한 부담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쉬어가는 숨고르기 과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주춤했던 이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도 들어오면서 이 코스닥의 어떤 갭 메우기, 이 괴리율을 좁히는 그런 어떤 흐름도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 지금 코스닥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2차 전지도 그렇고요. 로봇 섹터를 제외하게 되면 제약 바이오도 그렇고 사실 최근에 어떤 시장을 리드했던 코스피의 반도체 투톱이 숨고르기 하는 상황이면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전력기기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고 로봇 섹터가 올라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코스닥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제약 바이오의 차례도 올 수가 있겠고 또 지금 현재 부진한 2차 전지로 또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피지컬 AI와 함께 코스닥의 갭 메우기 상황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닥 쪽의 로봇 섹터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도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의 두 종목 빠르게 보고 코스닥의 두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장중에 70만 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다. 고점 돌파는 이미 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시장의 중심 섹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바로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오늘 거래량도 많았었고 또 최근 이번 주에 또 고점을 돌파하면서 역사 신고가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이 피지컬 AI 쪽에 어떤 수혜를 받고 모멘텀이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두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신고가를 돌파했던 로보티즈입니다. 오늘은 밀리긴 했습니다만 로보티즈도 어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한 종목 더 말씀드리게 되면 감속기의 대표 SBB테크 역시도 어제 비로소 신고가를 돌파했고 오늘도 1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상승 시동을 좀 걸었다. 자, 이러한 종목군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다양한 종목들이 이제 꼽혔는데요. 이런 종목들의 앞으로의 움직임을 저희가 삼전 닉스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 종목으로 한번 끼워 넣어봐야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관심 종목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점검할게요. 이달의 위원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그리드 위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한 두 번에 걸쳐서 목표가 상향을 시켜뒀고요. 거의 목표가 부근에 도달하는 모습을 최근에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쉬어요. 위원님, 현 구간에 대한 판단 궁금합니다. 네,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를 두 번을 상향해 드렸는데 지금 한 번은 살짝 못 미치고 내려왔죠.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AI에 대한 투자 확산으로 인해서 전력 설비의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수혜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 솔루션 기업으로서 동종목 제가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상향해 드렸는데 29,800원 찍고 밀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죠.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1선을 지켜주면서 지지해주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조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뭐 상향해드린 목표가 3만 원까지 또 목표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 됐다는 겁니다. 다음 종목 코위버도 점검할게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저희 짧은 기간 안에 100% 넘는 수익을 맛봤던 종목입니다. 위원님, 이 종목은요? 네, 코이버 같은 경우는 광전송 장비 전문 기업으로서 본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광전송에 대한 핵심 설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광케이블과 강섬유를 연결을 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장거리로 전송하는 이러한 핵심 인프라 장비 공급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양자 컴퓨터 발전으로 인해서 기존의 암호 체계가 상당히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이러한 그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부도 또 정책을 차세대 보안 기술에 대해서 내놓고 이러는 상황이고, 차트 바로 보시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는 이미 돌파를 했는데 저점 잡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에서 금일 또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고 단기적인 지지 라인은 10,000원 정도 체크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 광전송 기업으로 선봉에 섰을 수 있는 동사를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를 제가 상향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의 고점인 14,500원으로 상향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크게 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14,500원 목표가 상향 조정 시켜두면서 저희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박대준 위원님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먼저 갈게요.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해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챙겨보자고요. 위원님, 오늘은 또 쉬었지 않습니까? 네.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오늘 뭐 200만 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다 200만 원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여기서 매도해버리면 더 조정이 나오더라도 더 사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자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지금 SK하이닉스를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일 겁니다. 지금 이 가격대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이 종목 지금 110만 원을 돌파하는 역사적 신고가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미 뭐 80%, 90% 정도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상황을 봐서 눌림목이 나올 겁니다. 지금 만약에 현금이 있어서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와 있는 자동차 업종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SK하이닉스는 충분한 조정 이후에 매수를 좀 해보시자. 아직 끝나지 않은 건 확실하기 때문에 매수 시점 잘 노리시면 이 종목 역시도 또 추가적인 수익을 안겨다 줄 것이다. 자, 이런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 더 강조 나갑니다. 하이닉스 챙겼고요. 가운전선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밀리는 가운데서도 이 종목은 밀리지 않아요. 물론 장중 출렁임은 있었어요. 그래도 한 18%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입니다. 위원님 챙겨주십시오. 사실 한 2거래일간 이제 투자 경고 위험 종목으로 되면서 이게 거래가 정지가 됐었죠. 어제 거래가 하루 정지가 됐기 때문에 네. 어제 상승이 오늘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는 목표가를 더 상향시킨다라는 관점보다는 익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신규로 매수에 가담하는 것은 다소 좀 투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익절을 중심으로 이제 더 이상 목표가를 상향시켜 드리진 않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멈춰야 될 때 잘 이익 실현을 해야 그것이 이제 오롯한 나의 수익입니다. 수익 나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려요. 가운전선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달의 위원님의 새로운 종목 들으러 가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 선택되었을까요, 위원님? 네, 제닉스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 산업 등에 필요한 필수적인 자동 물류 처리 시스템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최초로 레이저 가이드 방식의 무인 운반차 국산화에 성공한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국내 최초로 70톤급 고대형 또 고중량 처리 운송 로봇 완성 단계로 또 내년에 양산 기대감까지 함께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2025년 지난해에는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뭐 이러한 그 로봇 이슈가 굉장히 많죠. 두산 로보틱스와 엔비디아의 그 기술 협력 논의 소식이라든가 현대차 보이스턴 다이내믹스 미상장의 소식 이슈라든가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한다는 이러한 이슈와 맞물려서 시장에서 상당히 그 로봇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동사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반도체 스마트팩
닥터리의 공정형 스토커를 70%를 공급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보신다라면 또 제닉스 로보틱스 차트 보시면요. 지금 현재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 조정 구간을 거치고 지금 바닥을 잡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수급이 유입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다라는 것이고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제니스 로보틱스를 저희 관심 종목으로 올려두겠습니다. 예상 상승률 19.9% 계산되어집니다. 박태준 위원님의 종목은 어떤 걸까요? 위원님은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역사적 신고가 돌파한 종목이 아닙니다. 신고가를 돌파를 준비하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과연 이 종목이 신고가를 돌파할지를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뉴로메카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협동 로봇의 대명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자산운용이라든가 그리고 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주요 주주로 있는 다소 좀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아직은 뭐 재무 구조가 좋거나 이익을 크게 내는 그런 기업은 아닌데요. 지난 1월 달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재상승을 또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8월 3일 기준으로 해서 50%의 무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이 어떠한 이슈들, 무상증자 이슈를 좀 체크해 가면서 이 유로메카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3개월 넘게 가격 및 기간 조정이 뚜렷하게 잘 나왔고요. 오늘 오랜만에 거래가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향해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을 좀 마련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1차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13만 원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유로메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손절매 가격은 55,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로메카를 박태준 위원님의 새로운 관심 종목으로 올려둡니다. 예상 상승률 21.2%입니다. 이달의 위원님의 무료 방송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위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하세요? 네, 5월 굉장히 달달한 수익으로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즐기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라도 뭐 금일은 조정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그러한 그 상승장에서 여러분들 계좌를 봤을 때 내가 정말 빨간 양봉이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또 잠시 후에 또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요. 또 파란 음봉이다 계좌가라고 한다라면 그 음봉을 또 색깔을 바꿔야 되겠죠. 빨간 양봉으로. 그래서 또 수익을 달달하게 낼 수 있는 이러한 테마 종목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네, 대체 어떻게 하면 빨갛게 물드느냐가 궁금하시다면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이 됩니다. 이달의 위원님의 무료 방송요. 자,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박태준 위원, 이달의 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레벨업 여의도 클래스로 넘어왔습니다. 반도체 궁금하시죠? 오늘 뭐 조정이 나왔지만 더 궁금해지는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그 누구보다도 일찌감치 점지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촉이 너무 살아있었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목표가를 삼전닉스 제시를 했고 그것이 현실화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반도형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삼전닉스뿐만이 아니에요. 삼성전기, 그 외에 반도체 소부장단도 모두 다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다 됐단 말이에요. 네. 지금 어떻게 시장 분석하고 계신가 궁금해요. 오늘 시장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정책적인 얘기, 뭐 전쟁에 관련된 이슈. 그래서 시장에서 오늘 장중에 거의 전 종목이 순식간에 5에서 10%그 이상에 대한 하락들이 확 나타나면서 지수가 한 6% 정도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든 질병이든 정치적 이슈든 저는 그게 지금 현재는 오히려 조정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세워주는 것뿐이지 과열을 해소하는 게 지금 현재의 조정은 지금까지 올라왔던 과열된 시장의 리스크를 줄이는 오히려 반가워하셔야 되는 조정이다. 자, 오늘도 반도체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대항마가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시장은 초점을 갖고 있다? 아니요. 반도체로 우리는 수익을 올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공략에 대한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현재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에 글로벌 대시세에 대한 흐름, 그것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닌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닌 인텔과 엔비디아,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등 지금 전체 반도체 회사들의 폭발적인 실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거시경제적인 측면의 변곡점과 AI 유동성 장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달, 특히 이제 3월달 전쟁이 나타났을 때도 아예 딱 이 자리에서 유행어를 하나 만들었죠. 물려도 반도체에서 물려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만약에 여기서 더 조정이 나타난다? 물려도 반도체, 반드시 반도체에 물리셔야 됩니다. 그게 수익을 지키고 수익을 극대화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거시경제에서 금리에 대한 인하가 어느 정도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고 AI 사이클에 대한 것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2025년을 넘어서 2026년인데 2026년에 유동성 장세가 더욱더 확대된다라는 거예요. 자, 빅테크 기업들은 이 AI 하드웨어에 1200조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점. 이게 주 포인트예요. 여기서 일부분이 어디로 들어간다? SK 하이닉스로 들어간다. SK 하이닉스에게 제발 HBM 좀 만들어서, 니네 HBM을 만들어서 우리 좀 줘. 너네의 D램을 만들어줘라고 하는 얘기. 이것이 현재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거의 한 1년이 거의 다 됐어요.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것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지금 한 2년 남았습니다. 2년 정도 뒤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기술력으로 이 D램의 부족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어느 정도 딜레이 시키면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메모리에 대한 부족이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메모리 시장은 정말 폭발적인 성장과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이 메모리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여기에 주 포인트, 계속해서 매일같이 제가 여기 여의도 클래스에 나와서 안내드리고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HBM4에 대한 확대, 이제는 온디바이스 AI가 나오겠죠. 스마트 글라스가 나올 것이고 스마트 워치가 나타날 것이고 그 반지, 링이 나타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대는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나타난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타날 것이고요. 자율주행이 나타날 것이고 우주 항공까지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테마적인, 매매적인.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메모리 시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메모리 생태계, 반도체 생태계에서 누가, 어떤 기업이 지금부터 고점을 지속적으로 뚫을 수 있을까라고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여의도 클래스에서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의 매주 반도체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HBM,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전 세계 글로벌 점유율 80% 이상이죠. 그리고 FCBGA. 그냥 기판에서는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만 보셔라. 아예 대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 이 친구 모두 신고가 돌파.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러면 이제는 오사트와 후공정 부분에 대한 니즈, 특히 이 패키징 기술에 대한 니즈와 시각 공정에 대한 니즈가 이제는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 그러면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그 다음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실적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곳에 집중할 것이냐. 이것을 딱 이분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둘 다 취하시면 된다. 지금은 욕심쟁이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과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수 장착하셔야 되는 게 설렘과 용기. 오늘 시장이 조금 눌렸다. 고점에서 빠진다. 도망가야 된다. 공매도가 더 터진다. 외인 매도가 터진다. 오히려 우리가 사지 못했던, 정말 그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났던 그런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국내 탑픽 럭키세븐답게 7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삼성전자예요. 자, 삼성전자 우리 여의도 클래스에서도 안내를 드렸죠? 여의도 클래스에서 안내를 드렸는데, 여의도 클래스에서 제가 안내를 드렸을 때 제가 이 시간만 되면 꼭 이게 박소연 앵커님한테 물어보는데, 네. 이 가격에서요? 네, 그래. 이 얘기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둘 다 말씀을 딱 하셨던 종목이에요. 삼성전기도 사실 그랬어요. 그렇죠. 삼성전기, 그 저번 주에 LG이노텍도, LG이노텍도 그렇죠. 그랬죠. 네. 이게 지금 마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종목을 얘기할 때 그냥 부지불식간에 박소영 앵커가 본능적으로 뭔가 나온다. 그렇죠. 이걸 지금 이거 해서요? 그러면 그럼 이제 여러분. 그거는 신고가 돌파가 나타난다라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다. 저 인간 지표 된 거죠? 이 정도면? 아닙니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모든 투자자들이 다 앵커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높아요. 이렇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더 갈까요? 너무 무섭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는 투자의 포인트이다. 개인들은 차트를 보고 매매하지만 외인과 기관들은 차트 안 보고 매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형 자금들이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실적적인 포인트, 이게 주 포인트다. 자, 삼성전자 지금 현재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노조 관련된 이슈, 뭐 얘기가 나온다. 정부에서 뭘 한다. 그런 거 다 빼고 37만 원 돌파 나타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는 분할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좋아, SK 하이닉스가 좋아라고 했을 때 저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있죠. 8월 28일부터 11월 11일, 12월 9일 한마디로 20만 원대, 40만 원대, 50만 원대, 60만 원대, 80만 원대, 100만 원대 딱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지금 얼마일까요? 오늘 198만 8천 원. 진짜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죠. 마지막에 100만 원에 추천드린 이후로 98%에 대한 수익률. SK 하이닉스가. 저는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20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00조가 넘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라고 본다면, 현재 가격은
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목표가 240만 원 돌파. 그 구간도 거쳐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삼성전기. 또 1월 2일 날 안내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지금 오늘 신고가 돌파. 99만 5천 원. 황제주까지는 보셔야죠. 이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 하나 두산도 CCL 부분에 대한 이런 니즈들, 이런 종목들이 너무 질비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게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 방송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특히 우리 여의도 클래스는 굉장히 좀 짧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얘기는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인 안내를 드리고요. 이 두산, 테스, 대덕전자, 마지막으로 두산 테스나까지 이 종목 7개 종목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반드시 하시고요. 그 이후에 성장 모멘텀 럭키세븐 김도영, 반도영과 함께 수익의 길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오늘 강의의 요약본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요약. 요 한 장이면 끝나네요. 딱 한 장이면 됩니다. 그래서 캡처를 딱 하시고요. 삼성전자 스트롱바이, SK하이닉스 스트롱바이, 그리고 삼성전기, 두산, 테스나, 대덕전자 여전히 매력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7개 종목이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장 매력도가 높은 반도체 대장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지금은 대장주를 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 더 많이 오른다는 것. 오늘 느끼셨을 거예요. 시장이 전체가 다 빠질 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제일 적게 빠졌다는 것. 그리고 가장 빠르게 올라온다는 것.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고 전략을 짜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탑픽 7. 여기 안에 있는 종목 하나 저희 이제 포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 테스를 한번 꼽아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에 걸쳐서 이제 관심을 둬라라고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점검을 해주십시오. 저때 2월, 4월 이렇게 되는군요. 네, 테스를 2월 6일 날 6만 1,000원에 안내를 드렸는데 그때 기준으로 본다면은 거의 한 더블 가까이 올라온 그런 구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29일 날 4월 마지막 영업일 정도에서 또 한 번 안내를 드렸죠. 지금 신고가 구간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거의 다 왔어요. 목표가 14만 원으로 상향.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14로 올려 잡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여기에 사요라고 했었던 LG 이노텍 점검할게요. 네, 그 이후에 이렇게 또 잘 올라갑니다. 한 번 더 챙겨주십시오. 네, LG이노텍 5월 8일 날 안내드리면서 62만 2천 원에 매수한 종목이죠. 지금 현재 자막으로 한 17%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목표가 77 안내를 드렸습니다. 77. 맞아요. 목표가 87로 상향.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대장의 향연. 잠시 후 추가적인 전략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종목이 어떤 종목이 관심주로 포트에 들어올까도 너무 궁금한데 웬만한 거 다 담겨 있는데 어떤 거 할까요? 네, 전력 쪽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력의 대장. 혹시 지금 현재 눌림이라고 나타나는 이 전략이 저는 더욱더 매력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LS 일렉트릭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4월 21일 날 안내를 드리면서 4월 24일 날 안내를 드리면서 신고가 돌파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 조정을 정말 이쁘게 잘 받았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에 대한 매수가 저는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47만 원, 손절 라인은 22만 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뒤 바로 반도형 위원의 무료 방송이 이어집니다. 위원님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네, LG이노텍, 테스,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든 종목들이 삼성전기 오늘 또 신고 가격들을 다 돌파를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일도 신고가 돌파를 준비할 종목들 그리고 초대장주, 대형주에 대한 전략 지금 우리는 설렘과 용기를 가지고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오늘 다 못다한 말씀들, 얘기들 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설렘과 용기만 가지고 럭키세븐
무료 공개 방송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는 장착돼야겠네요. 용기 그리고 설렘. 여의도 클래스를 포털 검색창에 검색을 해주시면 방송 입장 버튼 바로 사이트에 있을 겁니다. 누르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챙겨주십시오. 김도영 위원과 함께했고요. 저의 여의도 클래스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